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영국의 명문대학교 옥스퍼드 대학교의 캠퍼스입니다. 금발의 푸른 눈을 한 청년이 한국어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놀랍게도 이 청년이 연습하고 있는 것은 한국어가 아닌 북한말인데요. 이 청년이 북한말을 연습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청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오늘의 감동 사연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옥스퍼드 대학 언어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에드워드 마틴이라고 합니다. 요즘 저희 캠퍼스에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옥스퍼드 대학 랭귀지 센터에서 드디어 한국어를 공식 교육 언어로 채택했거든요. 처음에는 이런 변화가 다소 놀랍게 느껴졌습니다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 캠퍼스 곳곳에서 한국어가 들리는 게 신기합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보면 옆자리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는 학생들이 있고 구내식당에서는 누군가 한국어 단어장을 펼쳐놓고 열심히 외우고 있죠. 심지어 제가 자주 가는 커피숍 직원도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려고 연습한다니까요.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이렇게까지 클 줄은 몰랐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K-팝이나 K-드라마의 일시적인 유행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더라고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한국 문화 동아리를 만들고 한국어 스터디 그룹을 조직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어 강좌는 개설되자마자 순식간에 수강 신청이 마감됐다고 하니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죠. 제가 한국 문화 중 처음 관심을 가졌던 건 바로 한글이에요. 언어학도로서 한글의 과학성과 체계성에 완전히 매료됐거든요. 알파벳과는 전혀 다른 문자 체계인데도 이렇게 논리적이고 배우기 쉬운 문자가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세종대왕이라는 분이 백성들의 문자 생활을 위해 한글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정말 대단한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제 연구실 책상 위에는 한글 관련 서적들이 가득해요. 한글의 창제 원리부터 현대 한국어의 특징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흥미롭습니다. 특히 자음이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이런 과학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문자를 만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혁신적이죠. 영어만 해도 수백 년에 걸쳐 자연스럽게 발전한 것을 생각하면 한글은 정말 특별한 문자 체계라고 할 수 있어요. 체계적인 설계로 만들어진 문자이면서도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발전해온 역사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독특한 특성 때문에 저는 한국어와 한글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글을 직접 쓰고 읽으면서 그 과학성을 몸소 체감하고 있답니다. 특히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 같은 재미를 느끼고 있어요. 문법 구조를 이해하고 새로운 단어를 익힐 때마다 한글의 체계성이 더욱 분명하게 와닿았습니다. 빨리 한국어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한국어로 대화할 상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수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연구실에서 혼자 한국어 공부를 하다가 문득 캠퍼스 안에서 한국인 친구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서관과 학생회관을 돌아다니면서 한국어로 대화하는 학생들을 찾아보았죠. 하지만 대부분 영국 학생들이 서툰 한국어로 K-팝 노래를 따라 부르는 정도였어요. 한국인을 찾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네요. 그러다 중앙도서관 앞 벤치에서 누군가 한국어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침내 한국인을 찾았다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갔어요. 검은색 긴 생머리를 한 여학생이었는데 통화를 마치고 책을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용기를 내서 한국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언어학과 에드워드 마틴이라고 합니다. 제 서툰 발음에 여학생이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안녕하세요. 저는 김경이라고 합니다라고 대답해 주었죠. 제가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하자 경이는 흥미로워하며 어떻게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물어봤어요. 저는 신이 나서
한글의 과학성에 매료되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요즘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공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 여기서부터는 영어로 설명했어요. 저는 최근에 재미있게 봤던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 이야기를 꺼냈어요. 드라마에 나오는 북한 사람들이 정말 재밌더라고 말했죠. 아직도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열악하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고도 말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을 거듭해 갈수록 경희의 표정이 굳어져 갔어요.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눈치챘어요. 잠시 침묵이 이어지다가 경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북한이라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답변이었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하는 사이 경희는 급하게 짐을 챙기더니 미안해요. 이만 가볼게요라고 말하고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자리에 혼자 남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제 무지함이 경희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은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북한에서 온 학생이 영국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그보다 제가 얼마나 남북한의 현실에 대해 무지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연구실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쉽게 이야기했던 그 드라마가 경희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라 자신의 고향, 떠나온 가족들의 이야기였을 텐데 말이에요. 한국어를 배우면서도 저는 나만의 언어와 문화만 접하고 있었다는 것도 새삼 깨달았습니다. 책상 위에 있던 한글 관련 서적들을 다시 펼쳐보았어요. 같은 한글을 쓰지만 70년이 넘는 분단으로 인해 남한과 북한의 언어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경희는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수많은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은 제 연구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단순히 한글의 과학성이나 현대 한국어의 특성을 연구하는 것을 넘어서 분단이라는 현실이 언어에 미친 영향까지 연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경희와의 짧은 만남은 제게 새로운 연구 과제를 안겨주었답니다. 제가 경희와의 만남을 곱씹고 있을 때 우리 연구실에 새로운 동료가 들어왔어요. 한국에서 온 박진우 학생인데 영국 정부 장학금을 받고 옥스퍼드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언어학과에 한국인 학생이 온다는 소식에 정말 반가웠답니다. 진우와는 금방 친해졌어요. 제가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걸 알고는 흔쾌히 한국어 연습 상대가 되어주겠다고 했거든요. 게다가 진우의 영어 실력이 뛰어나서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영어로 자세히 설명해 주었죠. 어느 날 진우와 점심을 먹으면서 경희와 만났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북한에서 온 학생을 만난 것이 신기했다고 말하자 진우도 흥미로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경희와 나눈 대화를 이야기하는 중에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경희는 스마트폰을 손전화라고 표현했었는데 진우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잠시 생각해 보더니 아, 휴대폰 말씀이시죠?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같은 물건을 가리키는데 전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었던 거죠. 이런 차이점을 발견하니 더 궁금증이 생겼어요. 진우에게 물어보니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는 생각보다 크다고 해요. 컴퓨터는 전자계산기, 아이스크림은 얼음 보숭이, 버스는 버스차 등 북한에서는 외래어를 쓰지 않고 순수 한국어로 바꿔 쓴다고 하더라고요. 반면 남한은 외래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차이가 왜 생겼는지 궁금해서 지도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교수님은 한반도가 분단된 지 70년이 넘었고 그동안 남북한이 각자 다른 언어 정책을 펼쳤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북한은 주체 사상에 따라 외래어를 배제하고 한자어도 순우리말로 바꾸는 정책을 펼쳤대요. 더 놀라운 건 단순히 단어의 차이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억양과 말투도 많이 다르고 같은 단어라도 의미가 다른 경우도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동무라는 단어는 남한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데 북한에서는 일상적으로 친구라는 의미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경희가 왜 그렇게 갑자기 자리를 떴는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단순히 드라마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다른 언어 환경에서 오는 문화적 충격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더구나 이런 언어 차이는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고 해요. 남한은 계속해서 새로운 외래어를 받아들이고 신조어도 만들어내고 있는 반면 북한은 여전히 자신들만의 언어 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언젠가 통일이 되었을 때 소통에 큰 장벽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모여서 저는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됐어요.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체계적으로 연구해 보자는 거죠. 단순히 어휘나 문법의 차이를 넘어서 이런 차이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있게 연구해 보고 싶어졌답니다. 남북한 언어 차이에 대한 연구를 결심하고 있을 때 정말 놀라운 기회가 찾아왔어요. 옥스퍼드대 조지은 교수님께서 AI를 활용한 남북한 언어지도 제작,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하신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특히 조지은 교수님은 영국 학계에서 정말 유명하신 분이에요.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한국어 단어를 등재하는 작업을 주도하셨고, 최근에는 제주어 연구로도 큰 주목을 받으셨죠. 한국이 이제는 단순한 아시아의 한국가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화 강국으로 떠오르면서 교수님의 연구도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답니다. 연구 프로젝트의 규모를 듣고 정말 놀랐어요. 런던 뉴몰든이라는 유럽 최대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1만 명의 남북한 출신 한인들의 언어를 연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에서 전액을 지원한다고 하니 한국의 경제력과 미래를 향한 비전이 느껴졌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최첨단 AI 기술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한국은 이미 AI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남북한 언어의 어휘, 통사, 음성적 차이를 분석하고 이를 시각화된 지도로 만든다는 계획이더라고요. 기술 강국 한국의 면모가 이런 학술 연구에서도 빛을 발하는 것 같아 감탄했습니다. 특히 MZ세대의 언어 사용에 주목한다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K-팝과 K-드라마로 대표되는 한류 문화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젊은 세대들은 어떤 언어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청소년부터 부모 세대까지 폭넓게 연구한다고 하니 정말 기대되더라고요. 제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것은 정말 큰 행운이에요. 경희와 진우를 통해 얻은 통찰을 실제 연구에 적용할 수 있게 된 거죠. 더구나 이 연구는 단순한 학술적 성과를 넘어서 실제로 정부나 NGO, 민간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해요. 한류의 힘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연구 프로젝트도 사실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옥스퍼드에 한류 아카데미가 생기고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고 이제는 이런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까지 진행되는 걸 보면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하게 됩니다. 조지은 교수님께서는 이 연구가 세계 각국의 언어 연구에도 새로운 모델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AI를 활용한 언어 연구라는 혁신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된 언어적 현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한다는 점에서 학문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될 것 같아요. 세계를 선도하는 IT 강국으로서의 면모, 평화 통일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적 저력까지. 이 모든 것들이 이번 연구에 녹아들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려는 찰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반발이 일어났어요. 동아시아학과의 일본어, 중국어 연구팀에서 강한 불만을 제기한 거죠. 기존에는 동아시아학과에서 일본어와 중국어가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국어 연구가 이렇게 큰 규모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답니다. 특히 일본 연구팀의 반응이 매우 날카로웠어요. 왜 한국어만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하느냐면서 자신들도 수십 년간 일본어 연구를 해왔는데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는 한 번도 없었다고 불만을 터뜨리더라고요.
중국어 연구팀도 동아시아 언어 연구의 균형이 깨진다며 가세했죠. 하지만 이런 반발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어는 동아시아의 작은 언어 중 하나로 취급받았는데 이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언어가 되었으니까요. K-팝, K-드라마, K-뷰티에 이어 이제는 K-언어까지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학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요? 진우가 재미있는 얘기를 해줬어요. 얼마 전 일본의 한 대학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배우고 싶은 외국어 1위가 한국어였다고 해요. 중국어나 영어가 아닌 한국어가 1위를 차지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건 단순한 언어 선호도를 넘어서는 현상이라고 봐요. 다행히 옥스퍼드대의 연구 지원 의지는 확고했어요. 사랑의 불시착이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적인 히트를 친 데 이어 오징어 게임은 신드롬급 열풍을 일으켰잖아요. BBC나 가디언 같은 영국의 주요 언론에서도 연일 한국 문화를 집중 조명하고 있었고요. 영국 사회 전반에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을 무시할 수 없었던 거죠. 실제로 옥스퍼드대 랭귀지 센터의 한국어 강좌는 개설되자마자 순식간에 매진됐어요. 대기자 명단이 수백 명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반면 일본어나 중국어 강좌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런 현실적인 수요가 연구 프로젝트의 당위성을 뒷받침해 주었죠. 조지은 교수님께서는 이런 반발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셨어요.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커진 것은 한국이 창의적인 문화 콘텐츠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라면서 이제는 언어를 넘어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때라고 하셨죠. 특히 AI를 활용한 언어 연구라는 혁신적인 방법론은 한국의 IT 강국 이미지와도 잘 맞아떨어져요. 삼성, 현대, LG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이제는 학문 연구 방법까지 한국식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죠.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 연구팀은 더욱 확신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초기의 반발은 오히려 우리의 연구 의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달까요? 한국어가 세계 언어 지형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달라졌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제가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가슴 벅차게 느껴졌답니다. 우리 연구팀은 더욱 단단해진 의지로 본격적인 현장 연구 준비에 돌입했어요. 가장 먼저 런던 뉴몰든 지역의 한인 커뮤니티와 첫 미팅을 계획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적극적인 반응을 얻었답니다. 교민 사회에서도 남북한 언어 차이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을 실감하고 계셨더라고요. 놀랍게도 경희가 저희 연구실에 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처음 만남에서는 어색하게 헤어졌지만 우리의 연구 소식을 듣고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경희의 도움으로 북한 이탈 주민 커뮤니티와도 연락이 닿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경험과 이야기는 우리 연구에 매우 소중한 자료가 될 거예요. AI 언어 분석 시스템 개발은 정말 흥미진진한 도전이에요. 컴퓨터 공학과와 협업 체계를 구축했는데 그들도 이런 시도가 처음이라며 굉장히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답니다. 특히 자연어 처리 분야의 전문가들이 우리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진우는 한류 팬덤 커뮤니티와의 네트워크 형성을 맡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팬클럽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분들의 열정과 조직력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특히 K-팝과 K-드라마를 통해 한국어를 독학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제 역할은 영국 문화원과 협력하여 한국어 교육 현장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예요. 문화원에서도 한국어 수업 신청자가 폭증하고 있다고 해요. 일반 시민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특징적인 패턴들을 분석하면 남북한 언어 차이 연구에도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첫 단계로 뉴몰든 지역 100가구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어요. 남한 출신 50가구, 북한 출신 50가구를 선정해서 실제 일상생활에서 어떤 언어적 차이를 경험하는지 심층적으로 조사할 예정이에요. 특히 자녀 세대의 언어 사용 패턴 변화에 주목하고 있죠. 이 모든 준비 과정에서
제가 느끼는 설렘과 책임감이 정말 커요. 제 박사 논문이 단순한 학위 논문을 넘어서 역사적인 연구의 일부가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이런 의미 있는 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답니다. 조지은 교수님께서는 늘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는 연구는 단순한 학술적 성과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건 분단된 한반도의 언어적 현실을 기록하고 미래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작업이에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발견을 하게 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될지 아직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연구가 저에게는 언어학자로서의 소명이자 인간으로서의 성장 기회가 될 거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 여정의 경위와 진우, 그리고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답니다. 연구를 준비하면서 저는 더 큰 변화의 흐름을 목격하고 있어요. K-팝과 K-드라마로 시작된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이제는 정말 놀라운 수준으로 확장되고 있거든요. BTS는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고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역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죠.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세계의 주류 문화로 자리 잡은 거예요. 옥스퍼드 대학 내부에서도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요. 한국학과 개설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거든요. 일본학과와 중국학과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이제는 한국학과의 독립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거죠. 한국의 경제력과 문화적 영향력이 그만큼 커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건 북한 연구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예전에는 북한을 단순히 고립된 독재 국가로만 바라봤다면 이제는 한반도의 미래와 동북아 정세의 핵심 변수로 인식하고 있죠. 영국 정부와 유럽연합에서도 한반도 관련 연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케임브리지, LSE 등 영국의 주요 대학들도 앞다투어 북한학, 통일학 관련 연구소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한반도의 평화 통일이 단순히 동아시아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된 거죠.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이런 학문적 관심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의 연구도 더욱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AI를 활용한 남북한 언어 연구라는 독특한 접근법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특히 한국의 첨단 IT 기술력과 영국의 전통적인 언어학 연구가 만나 시너지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해요. 북한 이탈 주민들의 언어 적응 문제는 이제 단순한 연구 주제를 넘어서 현실적인 사회 통합의 과제로 떠올랐어요. 경위를 통해 만난 많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언어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이건 미래 통일 한반도가 직면할 수 있는 문제의 작은 예시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연구는 이제 언어학의 범주를 넘어서고 있어요. 정치, 외교, 문화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연구로 발전하고 있죠. 진우가 농담처럼 이제 우리가 하는 건 그냥 연구가 아니라 역사를 쓰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 점점 그 말이 실감나네요.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제가 정말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걸 실감해요. 한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이 시점에 한반도의 미래와 직결된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모르겠어요. 언어학자로서 또 인간으로서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연구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더욱 가볍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될지,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게 될지 기대되거든요. 한반도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아주 작지만 의미 있는 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사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건 단순히 한국의 문화 콘텐츠만이 아니라는 걸 최근에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 혁신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도전 정신. 이런 모든 것들이 세계인의 관심을 끌고 있는 거죠. 제가 연구하는 한글도 그 혁신 정신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영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제가 이렇게 한국,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에 깊이 관여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있어요. 이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고 또 하고 싶은 일이라는 걸요. 연구실 창 밖으로 보이는 옥스퍼드의 고풍스러운 건물들을 바라보며 이곳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상상해 봅니다. 한국이 이끌어가는 새로운 시대, 그 속에서 저의 작은 연구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저는 연구실 문을 힘차게 열어봅니다.